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화재 충격파 전파 속도인 폭연과 폭갱과 관련되는 문제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화재 이론과 관련되는 뭐 개요 기본적인 사안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32번 보실게요. 여기 192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32번 들어가 봅니다. 문제 32번 들어가 보는데요. 뭐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폭연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폭괭이라는 것도 있어요. 폭연도 있고, 폭괭도 있다라고 봅니다. 뭐 이 두 가지는 전부 충격파, 전파, 속도, 충격파, 폭발에 따른 충격파, 전파, 속도에 따른 분류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여기 틀린 거를 찾으라 그랬는데요.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리다라고 얘기했는데 큰 차이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게 폭연은 뭐냐면요. 전파 속도가 충격파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리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폭괭은 벌써 한번 보세요. 괭이라는 표현, 뭐 굉장히 강한 표현인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음속보다 빠르다라고 정리가 돼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1번은 맞는 얘기였죠. 그리고 폭연은 폭괭보다 압력이 10배 이상 상승한다. 한번 봅니다. 이거는 폭괭은 강한 거고 폭연은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봅니다. 그 압력을 따졌을 때 압력이 폭연의 압력보다 폭괭의 압력이 10배 이상 상승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거꾸로 뒤바꿔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32번에 2번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또 한번 봅니다. 폭연에서 폭괭으로 여기서 일루 전이는 가능해요. 일루 전이는 가능하다. 거꾸로 전이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음속보다 느리게 이동한다. 폭연을 맞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3번을 봅니다. 폭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 봅니다. 33번에 1번, 3번, 4번은 33번에 1번 그리고 3번, 4번은 지금 폭괭의 특징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폭괭의 특징. 그리고 2번만 폭연의 특징을 지금 얘기를 해놔서 답이 2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여기 일부 조금 사안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뭐냐면요. 충격파에 의한 압력에 기인한다. 폭괭. 그리고 또 특이했던 거 한번 봅니다. 여기 4번에 나온 거 볼게요. 파면 온도, 어떤 충격파에 의한 온도, 압력, 밀도가 불연속 압력, 온도, 밀도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불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폭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칠고 빠르고 힘세고 이런 거는 폭괭이라고 보도록 합니다. 이제 그리고 34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34번은 폭연을 맞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속도 갖고 얘기했으니까요. 이거 뭐 쉬운 거는 바로 얘기 드리고요. 35번입니다. 폭경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 1번 봅니다. 음속보다 빠른 전파 속도로 굉음을 일으키지 못한다. 폭경인데요. 그래서 여기 35번에 1번 여기가 틀린 얘기다라고 보고요. 또 36번을 봅니다. 폭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온도 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에 기인한다. 온도 상승. 온도 상승은 어떤 이건 폭연 온도 상승 나오면은 폭경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4번 틀린 거로 보시길 바랍니다. 37번은 숫자 가지고 거짓말 해놨어요. 그래서 37번을 봅니다. 37번 보시면요. 폭경에 대한 설명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래놓고 봅니다. 폭경 시 폭경파는 1000에서 3500m/s 초당 1000에서 3500m다. 이건 일반적인 속도를 얘기하면서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속 340m보다 훨씬 빠른 거 아닙니까? 약 1000kg feet per 제곱센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100kg 봅니다. kg feet per 제곱센티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0이 아니라
천이에요. 천이고요. 그리고 킬로그램 피트 퍼 센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메가 파스칼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압력 단위를, 이건 압력 단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압력 단위거든요. 그래서 이건 100이 아니라 1000이다. 그래서 여기 37의 답이 4번 요게 지문이 틀린 얘기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 봅니다. 그리고 또 38번 문제에 가서 볼게요. 38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요. 폭갱에 관한 특성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한번 얘기를 봅니다. 파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한번 봅니다. 압력, 온도 이게 불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불. 요게 바로 폭갱의 특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이라는 말자를 여기서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38번에 4번이다. 그래서 일단 어떤 폭갱은 굉장히 거치니까 불연속이라는 그런 말이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39번 문제를 봅니다. 39번은 뭐 폭연이냐 폭갱이냐를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봅니다. 1번에 볼게요. 거기 보십니다. 300분의 1초 안에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그런데 10,000분의 1의 1초에 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어느 게 더 빠릅니까? 밑에 게 더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가 폭갱이고 위에가 폭연. 항상 이게 빨리 일어나는 거는 폭갱이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제 그리고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양쪽의 폭연과 폭갱의 차이점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뭐 40번에 1번 바로 틀린 건 아닙니까? 1번 틀렸잖아요. 1번 뭐에 틀렸습니까? 폭연과 폭갱의 차이는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폭연과 폭갱의 차이는 뭐였죠? 에너지의 양이 아니라 화염의 전파 속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화염의 전파 속도. 음속보다 빠르냐 느리냐 그런 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에너지의 양을 따진 게 아니었다. 나머지는 밑에 다 맞는 얘기로만 이어졌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41번은 조금 복잡하게는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놨잖아요. 41번 문제 보시면은 뭐 다소 복잡하다는 걸 느낄 텐데요. 연소와 폭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가장 올바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뭐 가벼운 거는 가볍게 볼게요. 1번 봅니다.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단독으로 발열, 분해, 반응하는 물질에 의한 상압이라는 건 일상적인 압력이라고 봅니다. 고압에서 발생하는 분해 폭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고압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압력에서 발생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산소 에틸렌과 관련되는 폭발 현상.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을 봅니다. 볼게요. 폭발은 밀폐된 공간에서 압력의 전달에 의해서 폭음을 동반한 충격파를 가진 이상 팽창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제가 오타가 났네요. 41번에 2번은요. 이거 오타 정정으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밀폐된 공간이 나가잖아요. 밀폐된 공간. 이거를 어떤 여기 개방된 공간. 이게 틀린 공간입니까? 밀폐돼야지 폭발이 나잖아요. 개방된 공간으로 하시고, 또 해설도 거꾸로 제가 해놨네요. 해설도 여기 2번에 보시면요. 2번에 보면은 개방된 공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밀폐된 공간 거꾸로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2번 지문이 맞아가지고 2번이 답이다. 그리고 세 번째를 봅니다. 블레비 현상이 따뜻한 기류가 쌓여있다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해서 막 끓으면서 그 외벽이 어떤 약해지면서 폭발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4번을 봅니다. 가스 폭발은 가연성 가스 폭발 범위의 농도로 공기나 조연성 가스가 존재할 때 저마원에서 폭발하는 가장 일반적인 폭발이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가스 폭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진 폭발을 얘기한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가 틀렸다는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42번 문제로 들어가서 볼게요. 42번 문제를 보시면요. 조금 생소한 그런 표현이기는 하지만요. 이게 봅니다.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가스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공간을 비가연성
이게 불에 좀 타지 않는 환경으로 전환한다. 특정 공간을요. 일정 공간을 비가연성 환경으로 전환을 시킨다. 이러면은 가스 폭발 어떤 방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을 퍼지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밑에 해설도 해놨어요. 그래서 뭐였죠? 어떤 그 안에 있는 어떤 연소되지 않은 가스를 바깥으로 어떤 내보내고 환기시키는 거, 이걸 퍼지.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공간이 비가연성 환경으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뭐 가연성 가스가 차 있거나 그러면요, 거기 어떤 아무래도 폭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바깥으로 환기시키는 걸 퍼지라고 한다. 근데 그 퍼지의 종류가 진공 퍼지, 압력 퍼지, 사이폰 퍼지, 그리고 스위프 퍼지가 있지만 드래프트 퍼지라는 거는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었거든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화재 이론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화재 정의하고 화재 원인 분류에 대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볼게요. 여기 그 1번 나와 있는 거는요, 1번 문제, 여기 200페이지 1번 문제거든요. 문제 1번이거든요. 조금 상식적으로 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국제표준화기구 ISO, 여기서 화재의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게 바로 여기 4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한번 볼게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어되지 않고 확대되는 급격한 연소. 그냥 확 붙어가지고 제어가 안 된다. 그게 바로 ISO에서 내린 화재의 정의다. 그리고 2번도 봅니다. 2번 화재 정의에 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을 한번 봅니다. 이건 아주 고전적인 얘기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 내가 풀에 의해서 불을 지어서 밥을 지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화재 아닌 거 아닙니까? 또 소화시설을 이용해서 꺼야 된다.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화학적인 폭발 현상도 이것도 여기 화재의 정의에 속해요. 그렇지만 정전기와 같은 일시적 현상, 정전기는 어떤 전기가 흐르지 않고 멈춰 있는데 그 현상 자체를 화재라고 얘기는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3번도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한번 봅니다.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반한다. 그리고 어떤 소화할 필요가 있다. 제어가 안 되니까요. 또 소화 시설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화학적 폭발을 화재 범위에 집어넣으라 그랬지 빼란 얘기는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어떤 연결되는 얘기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서 볼게요. 화재 시에 불꽃이 직접 전달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열기만 전달된다. 이게 복사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어떤 난로에서 어떤 열기가 전해지는 그런 걸 한번 보세요. 불꽃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열기가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사에 해당된다. 이건 자꾸 반복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가서 봅니다. 5번은 지금 뭐였죠? 열전도 특성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열전도 특성 중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 그래서 열전도는 이게 한번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뭐였죠?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질 이동이 아니고 같은 물체 안에서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어떤 열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열전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니다. 일정 시간 내에 전도에 의해서 전달되는 열량은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 차에 온도가 많을수록 열량이 커져요. 그래서 이게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한다라고 해야 되죠. 온도 차가 커야지 어떤 전대지는 열량 크다는 것은 상식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6번을 봅니다. 화재 원인 중에서 실화. 어떤 실수로 인해서 불을 낸 건가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 실화거든요. 이 중에 대한 설명은 일반인이 통상 지켜야 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건가 아닙니까? 일반인의 주의 의무를 해도 불이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실수니까요. 일반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6번의 답이 1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7번서부터는 뭐냐면요. 우리가 화재 분류 방식 중에서 A, B, C, D, E급 화재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7번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여기 12번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B, C, D, E에 의한 화제 분류가 7번서부터 12번 문제까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7번서부터 12번까지는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정리하도록 자꾸 연습을 여러 번 해보세요.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7번서부터 12번까지는요. A, B, C, D, E, C, D, E 어떤 이거에 의한 화제 분류와 관련되는 그런 얘기다라고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게 7번 먼저 볼게요. 7번에 금속 화재. 이거 뭐 다 쓰지는 여러분하고 않지만요. 여러분은 12번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해설을 갖다가 여기 있는 해설을 한번 참조를 한번 해보세요. 뭐 다 여러분한테 지금 그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연결이 틀린 것은 그런데 1번에 금속 화재를 얘기했죠. 금속 화재. 금속 화재를 얘기했는데 그런데 금속 화재는 A, B, C, D 중에 D급에 해당이 돼요. E급은 이거는 가스였던 거 아닙니까? C급은 이거는 전기였죠. 이거는 유류였죠. 이거는 일반 화재였죠. 일반 화재. 그래서 D급이고 그런데 뭐냐면요. 금속 화재는 이걸 색깔이 없는 무색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거 여러분이 한번 외워놓으세요. 외워놓으세요. 색깔로 봤을 때는 어땠죠? 일반 화재가 백색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화재 백색이고요. 그리고 유류 화재가 황색이고 전기 화재 청색이다. 청색이고 그리고 금속 화재가 무색이고 그리고 어떤 황색은 유류와 가스 두 가지가 그래요. 그리고 금속 화재가 이게 무색이라는 거 이건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7번에 1번 틀렸죠. 또 8번도 봅니다. 화재 급수별 분류에 의해서 색상, 적응 소화에 대한 연결로 트는 것은 금속이 또 났죠. 금속, 무색이 맞다. 8번은 쭉 나가다가 주수, 물을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금속 화재는 주수가 아니었잖아요. 이거는 질식소와 건조사, 모래를 뿌려가지고 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이렇게 틀렸고요. 이제 그리고 9번을 가서 봅니다. 화재 종류에 대한 표시로서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일반 화재가 백색, 유류가 황색, 전기가 청색 각각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1번 보세요. 유류가 청색입니까? 유류가 황색이었잖아요. 황색. 그리고 3번을 봅니다. 전기 화재가 여기 백색이 아니라 청색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뭐 일반 화재가 백색이었다는 거. 빠른 속도로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번을 볼게요. 일반 화재의 경우를 얘기하면서요. 연기가 검은색이다. 연기는 백색이고 재를 남긴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던 거고요. 또 11번 봅니다. 화재의 재를 남기지 않는다. 유류 화재. 싹 기름은 타면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 재가 남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2번 문제를 가서 봅니다. 12번 문제를 가서 보시면요. 국가별로 화재 급수를 정하는데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1번 미국과 같다. 그러면서 여기 조금 다르게 표현했는데 우리나라 A급으로 분류한 내용으로 해당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그 가연성 액체 이거 뭐 당연히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유류 화재잖아요. 뭐 그런 얘기였고요. 또 13번을 봅니다. 화재와 관련한 법칙들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이 중에 틀린 거를 찾아라. 뒤에 어떤 14, 15, 16에도 이거하고 유사한 게 나와요. 그렇지만 13번을 봅니다. 여기 볼게요. 온도가 4번을 가서 봅니다. 4번을 보시면요. 틀렸는데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어떤 압력에 반비례해서 변한다는 게 샤를의 법칙이 아니라 이거는 보일의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 우리가 샤를의 법칙도 있고 보일의 법칙도 있고 그리고 보일 샤를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고 14, 15, 16에서 뭐 그거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요 정도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14, 15, 16번은 뭐 같이 묶여서 한번 보세요. 14번 문제가 있고 또 15번 문제, 16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14번 문제 이거 보일의 법칙을 얘기했다. 보일의 법칙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15번 문제는 이거는 샤를의 법칙을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샤를의 법칙을 얘기했고 그리고 16번 문제는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일 샤를의 법칙, 보일 그리고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렇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뭐 거기 나와 있는 요 설명
지문 자체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문 자체를 여기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온도가 일정할 때, 그리고 샤를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라고 전제가 했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뭐 일정한 틀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또 여기도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한번 봅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이 일정할 때.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가해지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봅니다. 지금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샤를의 법칙 할 때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압력이 강하면 부피가 줄잖아요. 그래서 반비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보일 샤를의 법칙에서는 뭐라고 했죠? 일정한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하고 나왔잖아요. 일정한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양쪽의 부피 얘기했으니까요. 이거는 두 가지 합한 거 아닙니까? 압력에 반비례하고요. 그리고 절대 온도가 높으면은 여기 부피가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온도에 여기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일 샤를의 법칙이다 하는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17번 문제를 볼게요. 17번은 뭐 가볍게 좀 정리하면서 암기하는 스타일 정도로 한번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17번 보시면요. 0도씨 물 1g이 수증기 100도씨가 되려고 그러면 몇 칼로리의 에너지가 필요한가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17번 봅니다. 지금 0도씨의 물이 있다. 물이 있는데 물 1g이 뭐라고 했죠? 100도씨였던 수증기 100도씨가 되려고 한다. 수증기 100도씨가 되고자 할 때 그때 얼마만의 에너지가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539칼로리하고 100칼로리하고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기 한쪽은 자멸이고 그리고 현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까? 현열. 그래서 지금 자멸, 현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어떤 자멸의 경우는 539칼로리, 여기 100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합이 639칼로리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7번은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리면요. 0도씨 물 1g이 수증기 100도씨가 되고자 할 때는요. 아무래도 0도씨를 100도씨로 올린 상태가 돼야 되고 상이 안 변한 상태에 있어요. 또 상이 변하는 그런 열량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539칼로리, 어떤 100칼로리에서 639칼로리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이 여기 2번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18번 문제를 봅니다. 18번 문제를 보시면요. 화재 강도는 화재에 세게 일어나는 그런 강도에 증가하는 조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게 바로 18번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 가볍게 볼 수가 있어요. 2번 지문이 확 눈에 들어올 겁니다. 화재 강도가 증가하는 조건은 화재의 구조나 계구부, 어떤 화재실의 구조나 계구부 면적에 영향을 받는다 해야 되는데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계구부가 뭐냐면요. 뻥 뚫린 거다. 계구부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공기의 공급이 많냐 적냐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계구부가 커가지고 공기가 많이 어떤 공급이 되면요. 화재 강도가 세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영향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18번에 2번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19번 문제도 잠깐 볼게요. 화재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 그랬는데 일반 화재가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다?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가 뭐였죠? 유류 화재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 내용 틀렸다라고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문제 20번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요. 정전기 방지 대책. 정전기 방지 대책은 벌써 몇 차례 시험에 나왔던 그런 얘기예요. 여기 정전기 방지 대책 위한 예방 대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서부터 3번까지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전기가 무섭지만요. 땅 속에 들어가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접지 시설 갖추고요. 그리고 공기를 이온화하면 공기가 빨리 이동을 하게 한다. 그래서 뭐 전기도 흐르게 한다. 그리고 상대 습도 높을수록 정전기 안 생기고 전기가 흐른다. 그걸 70도 이상, 70% 이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4번은 그거와 관련이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기 저항이 큰 물질은 대전, 전기를 띠는 현상이 용이하므로 부도체 물질을 사용한다?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 아닙니까? 도체에서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4번 이게 틀린 얘기였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 보십니다. 이제 그리고 21번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21번 또 C급 화재에 대한 설명. 21번은 지금 C급 화재에 대한 설명이다. C급 화재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이건 전기 화재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기 화재에 대한 설명. 그래서 여기 봅니다. 1번에 일반 가연물 화재, 일반 화재였죠. 2번 유류 화재를 얘기했죠. 4번은 금속 화재를 얘기했죠. 답이 3번인 거 아닙니까? 전기 기기의 화재로 전열기 같은 이런 기기의 화재로서 누전 등에 의해서 어떤 누전 등의 전기 화재가 포함돼서 전기 절연성을 갖는 소화제를 사용한다. 전기 절연성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 화재는 주수 소화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물을 사용하는 주수 소화를 안 한다. 그리고 22번 봅니다. 화재를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그거는 가연 물질의 성상과 종류에 따른다. 뭐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금속에서 그 가연 물질이 금속이다. 금속 화재. 가연 물질이 가스다. 가스 화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됐다라고 봅니다. 또 23번도 그동안 많이 우리가 다뤘던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D급 화재의 소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23번은 지금 D급 화재의 소화,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뭐 D급 화재는 뭐였었죠? 금속 화재를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어떤 금속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재. 뭐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요. 이때는 뭐냐면요. 이때는 어떤 건조사를 또 뿌려가지고 일종의 질식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마른 모래를 덮어서 소화를 시킨다. 그게 바로 23번 뭐 그런 뭐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24번 문제를 봅니다. 24번 문제를 보시면요. 이것도 앞서 했던 거와 뭐 연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화재 시 발생되는 연소가스 중에서 적은 양으로는 인체에 거의 해가 없지만 많은 양을 들어가면 질식 한번 봅니다. 이게 이산화탄소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무독성이지만 이산화탄소도 많이 들이마시면요. 막 호흡 속도가 증가하면서 질식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5번 봅니다. 지연성 가스는 다음 중에서 25번에 지연성, 조연성 가스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스가 뭐냐? 지연성 가스와 서로 반대되는 게 뭐냐면요. 뭐 여기 이거 봅니다. 이게 가연성 가스 이거로 한번 여러분 구분을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밑에 해설에도 지연성 가스와 어떤 가연성 가스와 지연성 가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가연성 가스는 뭐냐면요. 어떤 그 가스 자체가 타는 거, 가스 자체가 연소하는 가스. 지연성은 뭐냐면요. 어떤 연소를 도와주는 가스라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조연하고 똑같다고 보세요. 그래서 어떤 지연성 가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산소예요. 산소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산소 말고도 공기, 오존, 불소가 여기 해당이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지연성 가스가 산소인 거 아닙니까? 수소, 일산화탄소, 천연가스는요. 스스로 자기가 타버리는 거예요. 산소는 어떤 불타는 거를 도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5번의 답이 3번이었다라고 여러분도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다졌어요. 그래서 자꾸 반복에 의해서 또 우리가 어떤 아는 거는 빼버리고 나머지만 자꾸 좁혀가면서 강도를 높여서 다시 여러분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